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병사를 이렇게 과찬이를 감사합니다. 우리 저 사령관님도 계신데 감히 사령관님 영영하니까 아주 대단히 성무스럽습니다. 근데 아까 그 전문가께서 그러한 그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선 이렇게 상영시키는 거 아주 대단히 감동적인데, 근데 우리가 이제 여성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은 여성들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군대 갔다 온 소리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. 그 얘기는 바로 이런 영화를 잘 안 본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. 그러면 잘 보고 있건 유도하려면은 하나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마 좀 참고되지 않을까 합니다. 아까 그림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포를 쏘고 뭐 공격을 하고 전투하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. 근데 거기에 인민군 따발 총소리 나는 것은 하나도 안 들렸고, 하나 인상적인 것은 철모가 있는데 철모에 그 철모에서 구멍 뚫린 거 하나 보였죠?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초점을 그런 데 맞춰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의 철모하고 달라서 그 당시의 철모는 철모를 쓰고 속에 또 화이바가 또 있어요. 2개 썼어요. 그래서 처음에 군에 가서 그걸 쓰면은 목이 아파가지고 1시간 찾기 어려워요.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한 달 지나가면 안 쓰면 못 견딜 정도입니다만, 근데 그 철모가 어느 정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냐면은, 제가 뭐 총탄을 안 맞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업이 엄청나게 많아요. 낮에는 그 도치가가 재 부서져 가지고 밤에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. 그 작업을 할 때 운반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나무예요. 그 나무를 2사람 혼자 들고 이렇게 그걸 만들어 놔야 그 다음 아침에 전투를 하게 돼요.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다. 근데 그 작업을 분대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다가 위에서 이러한 돌이 굴러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머리에 맞았습니다. 근데 그 철모 썼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입원했어요. 왜 입원했냐? 허리가 아파서 입원했어요. 여기에 충격이 머리는 괜찮은데 이 허리에 충격이 가가지고, 그래서 며칠 동안 의무실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,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철모가 뚫렸잖아요. 근데 저 철모는요, 임왕소총이나 이 카빈총 같은 걸로 해도 그 유효 사거리 내에서 중앙에 맞지 않으면 뚫리지 않습니다. 아까 보니까 옆에 뚫렸잖아요. 이건 여기서 쏜 총이 아니고 이쪽에서 쏜 총이에요. 더군다나 이 따발총의 유효 사거리는 더 짧아요. 그래서 유효 사거리에 그 직통 맞지 않으면 뚫리지 않습니다. 아군총은 알 것이고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정면 부분에 저기서 쏜 총이 여기 맞았다면 왜 돌아가지?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철모에 그러한 그 전쟁의 스토리를 저 철모 구멍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이 얘기를 유도해내면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쟁의 낭만이 있었어요. 무슨 낭만이냐면은 포탄이 날르면 저 포탄이 어디 떨어질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왜냐면 마하 거리라는 그 음수거리는 게 340m 아니에요. 근데 벌써 포탄이 오면 앵소리가 나요. 그러니까 앵소리가 들려면 그건 벌써 우리 앞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. 멀리 가는 거예요. 식해야 돼요. 우리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식탄에 포탄에 식소리하고 앵 하는 소리보는 벌써 우리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거죠. 이제 그렇게 좀 재밌는 것을 좀 가미시켜 먹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, 또 하나는 모든 군인에게는 장비가 있는데, 물론 모포 한 장하고 우비 한 장하고 그다음에 야전삽하고 곡괭이가 있어요. 어디든지 갖다 내려놓으면 제 20짜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철모만 내놓고 그리고 앞에 마대 하나만 넣으면 괜찮은데, 근데 지금은 천국토가 아스팔트가 돼 있어가지고 숨을 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비교하셔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근데 지금은 그 마하 8배의 그 유도탄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마하 8배는 뭐 소리 들리지도 않죠. 벌써 소리 들었다 하면 우리 저승에 가는 겁니다. 바로 이런 시대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의 그 당시에가 낭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중국에서
인구 우주선을 쐈는데 거기서 토마토 재배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. 이거 엄청난 놀라운 사실 같습니다. 우리가 중국에는 솔직한 얘기가 한 단계 과학면에서 안 좋았었습니다만은 저 사람들의 그러한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어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자랑을 잘하잖아요. 우리는 1,200달러만 되면은 우리 국민 소득은 2,000달러다 이렇게 얘기해요. 그렇게 그냥 사서입이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걸립니다. 근데 중국사는 1,990달러가 돼도 우리 소득은 1,000달러다 이렇게 얘기하지. 그게 또 미니멈을 얘기해요. 우리는 맥시멈을 얘기하고. 거기에서 우리가 너무 과장승세한 태도 취하지 않나. 그래서 중국이 소문 없이 저렇게 되고 게 바로 그러한 그 사고 방식에서도 찾아오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오늘 처음 눈이 왔다고 합니다만 눈을 그리려면 사람마다 전부 육각을 그려요. 근데 그것도 우주과학이거나 얘기가 아닌가 느껴집니다. 우리가 눈을 보면 육각인데 왜 육각이냐면은 눈이 처음에 떨어질 때 동그란 빗방울이에요. 이것이 대기권에 들어오면 얼어가지고 육각이 됩니다. 그래서 육각이에요. 근데 우리 물도 육각수라고 하잖아요. 그게 눈으로 봐서 육각수가 눈에 안 보여요. 근데 실험하는 방법을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들 접시에다가 그 꿀을 발라놓고 거기다 물을 냉수 깨끗한 냉수를 붓고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. 그럼 전부가 육각이 나와요. 전부 육각이 나와요. 그래서 하늘을 불하고 얘기하고 땅을 육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온 것입니다. 그리고 다이아몬드 누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. 자생적인데 전부 육각이에요. 그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용은 구자를 표현하고 임은 육자를 표현하는 이유가 그러한 천지의 그 이치에 관한 것입니다. 그래서 주역에서 육으로 시작되는 말은 전부가 땅을 얘기하는 얘기고 부로 시작되는 얘기는 전부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. 바로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압력솥이라는 쓰잖아요. 잘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. 압력솥을 쓰면 그래 압력솥을 쓰면 뭐냐면은 그 솥 안에 그 공기가 일정한 온도로 유통되기 때문에 밥이 잘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? 그런데 요새 우리에게는 삼층밥을 먹으라고 하는 부모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입니다. 그래서 제목이 삼층밥이에요. 이 삼층밥이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닙니다.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시사를 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. 이 삼층밥은 뭐냐면 밥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 얘기 아니에요. 그래 밥을 했더니 밑에는 새까맣게 타고 중간은 서럽고 위에는 생쌀이 되고 그래 완숙을 지향해야 할 밥이 맨 밑에는 과숙 타버리고 중간에는 반숙 덜 익었고 위에는 미숙 이래가지고 밥이 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. 이게 삼층밥이에요. 그래서 이런 삼층밥으로 비교되는 이 얘기가 어디서 온 얘기냐면은 전국시대에 그 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 그 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로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어리석은 점이 있어요. 어떤 점에서 어리석으냐 하면은 가문이설이나 또는 교원 영색 앞에서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접근했는가 하니 혜시라고 하는 그 방술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전교조라든지 또는 지금의 그 종북 세력이 그 가문짓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말재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방술가라고 해요. 모방자하고 술법이라는 술자 방술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존칭해서 얘기할 적에는 명변지학자라고 합니다. 그 이름 명자하고 변론하는 변자 아주 말수단이 그렇게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을 몇 마디 안 해가지고 시원시키는 것을 명변지학이라고 명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바로 그런 사람이 그 세상의 어지러움은 아주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회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방술가가 나타나가지고
아주 그 우리 해왕의 마음을 송두리째 잡았었어요. 그래가지고 옆에서 자문한다. 여러분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명옥인가요? 김누구의 그 노자 얘기한 사람, 그 사람이 그 스승으로 접근하려다 실패해가지고 야중에 욕하고 야단 쳤잖아요. 바로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때 그 시해라고 하는 해시라고 하는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, 나에게 만약에 왕권을 나에게 주면은 나는 옛날에 허유와 같은 사람처럼 왕권을 안 받고 되돌려줄 사람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나에게 부득이 준다고 한다면 조건 없이 받는 순임무 같은 사람이야. 또 내가 왕권을 나에게 준다고 한다면 자기 후손에게 이어가지 않고 훌륭한 인재를 골라서 주는 요인과 같은 사람이요. 이래가지고 그 성인의 덕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 피아를 통해서 사람을 현혹시켜서 접근했던 사람인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우리나라가 그 사람의 자문을 받는 기간 동안에 50번 전쟁을 했어요. 이거 뭐 국경 문제까지 다 하고 50번 전쟁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 20번 졌어요. 근데 이제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50번 전쟁의 30번은 그냥 현실 상태 유지하는 선에서 끝나고, 그 다음에 20번은 국토를 활해주지 않고서는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없는 그런 해례였습니다. 그래서 그 기록에 뭐라고 하노니 국토사상이라는 말이 나와요. 이 국토를 동서남북에서 제일 이렇게 잘라준 것은 겨우 유지됐다. 그러니까 나라가 조그마져가지고 나라의 문제가 쇠퇴해버렸다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. 그래서 화전과 종전이에요. 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길 수 없으면 전쟁 그만하자.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띄워주겠다. 이게 화전이고, 종전은 뺏긴 다음에 더 이상 뺏겨서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송을 가지고 놓고 다투는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백제가 무슨 신나라 친다든지 고구려가 백제 친다든지 한쪽에 송을 뺏으면 전쟁이 일단 끝나요. 바로 그런 것이 종전인 것입니다. 그래서 20번이나 종전과 하전 해방법을 통해가지고 나라 띄워줄 건 거의 다 띄워줬어요. 그게 조그맣게 됐단 말이에요, 나라가. 그게 나라가 위태롭게 됐어요. 그래서 이런 걸 깨닫고선 그때 백두라고 하는 인물을 영의정으로 이렇게 영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백두라는 사람은 아주 식견이 풍부할 뿐 아니라 경륜도 풍부하고 아주 현어진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이 이제 영의정 재상으로 앉아가지고선 그때부터 이제 그 해시라고 하는 그 방술가의 그 장인장이라든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아주 하나하나로서 맹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나라 해왕 측으로부터 그냥 쫓아내버렸어요. 그때 논쟁이 뭐냐면 솥과 시루에 대한 논쟁인 것입니다. 그 솥이 있는데, 솥이 중국의 역사상 가장 큰 솥인데 그거를 시구 대중이라고 그래요. 엄청 큰 솥입니다. 여러분께서 혹시 계산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계산에 가보시면은 계산 군민 전체가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큰 솥이 있습니다. 그 직경이 4m예요. 저는 한 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만, 근데 그게 키에서 올라십니다. 근데 거기다가 옥수수를 찌면은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아니고, 그런데 그 솥에 그 계산 군민 그 전체가 먹을 수 있는 밥을 같은 건 3층밥이 돼요.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그 솥에 불을 떼기 위해서는 밑에 가스보일러가 동서남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솥뚜껑을 열려면 기중줄이 열게 돼 있어요. 근데 여태까지 해놓고 한번 썼다가 밥을 실패해가지고 옥수수나 삶은 걸 다른 못해 먹습니다. 옥수수는 왜 가능하냐 하면 물 많이 먹고 다 끓이면 그 온도가 같기 때문에 다 삶으면 돼요. 밥은 물을 많이 먹으면 죽이 돼버려요. 그러니까 이제 밥은 못하죠. 그러니까 문제는 솥은 있으되 솥을 관리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. 바로 이때 논쟁이 된 것이 그것입니다. 그래서 이 헤이시라고 하는 사람은
솥이 있으면 거기다 밥을 하면 되는데 왜 밥이 안 되느냐? 밥이 안 되거든. 떠받치는 것들은 시루를 이용하라. 그러니까 이건 그 솥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얘기예요. 그런데 여기에 그 백주라고 하는 영의정은 그 솥은 시구대중이라고 하는 이러한 솥인데 보통 솥과 다르다. 여러분들 솥이 이렇게 깊으면은 밑에 밥하고 위에 밥하고 제때지 않습니다.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치사하느냐는 기술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연료를 무엇일 것이냐 여러 가지 그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방술가는 솥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걸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백주라고 하는 사람은 솥의 그 성능을 아는 사람이 얘기해요. 그러니까 솥을 알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솥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접근하는 그 논리가 다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산침밥 얘기가 나와요. 그래서 이 백주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물을 많이 부으면은 그냥 김만 나지 밥이 안 되고 물을 적게 보면 완전히 타버려가지고 시커먼 것만 된다. 그게 그러니까 산침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저 사람의 얘기는 이제까지 그 솥의 기능도 모르고 밥을 해가지고 많은 군사들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일반론만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라가 있고 그랬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